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시사 전문 기자가 생방송 중에 사고를 친 건데요. 그 이유가 한국 취재 과정을 일본과 비교해 생방송 도중 폭로해버렸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생방송 사고라며 분노했고 각종 미디어와 SNS에 일파만파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마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급히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기자는 한국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한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치바나 미유키입니다. 도쿄에서 태어나 기자 생활만 15년 넘게 해온 일본 NHK의 시사 전문 기자입니다. 주로 동아시아, 그중에서도 한국 관련 이슈를 맡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꽤 공격적인 시각으로 분석해왔습니다. 방송에선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겉으로는 민주적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통제와 억압이 심한 사회입니다. 제 발언에 많은 시청자들이 박수 쳐주셨고 덕분에 전 한국 전문가로 불리며 승승장구했죠. 그런데 정작 한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고서, 기사, 통계만으로 분석하고 말했을 뿐이었어요.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직접 가봐야 할 거라고. 마침내 그 기회가 왔습니다. 다치바나 씨, 다음 특집은 한국입니다. 직접 가서 그 실체를 보여주세요. 편집장이 그렇게 말했을 때 머릿속이 복잡하긴 했지만 거절하진 않았습니다. 드디어 제 주장을 실증할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알겠습니다. 확실한 걸 보여드릴게요. 출장 준비를 하는데 제 후배 야마모토 켄타가 제자리로 와서 조용히 말하더군요. 선배, 진짜 가시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일본인에 대한 감정이 좀 나쁘다고 들었는데.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켄타, 걱정 마요. 전 관찰자로 가는 거예요. 냉정하게 사실만 보고 올 겁니다. 그가 살짝 웃으며 농담하듯 말하더군요. 그래도 한국에 세뇌되진 마세요. 선배, 우리 방송국은 비판적인 시선을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누구야? 다치바나 미유키예요. 흔들릴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게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 하늘을 보면서도 머릿속은 분주했습니다. 한국,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 밑은 틀림없이 부패와 억압일 거야.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너무나도 깨끗했고 직원들은 일본어로 웃으며 인사까지 했습니다. 안내 시스템은 놀라울 만큼 체계적이었고 입국 심사는 짧고 정중했습니다.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거칠애일까? 그렇게 치밀하게 연출이 가능한가? 시내로 들어가 택시를 타고 창밖을 보는데 도로는 질서정연했고 풍경도 깔끔했어요. 일단은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표면은 좋아 보일 수 있지. 중요한 건 그 이면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죠. 첫날 취재는 시청역 근처로 정했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서 뜻밖의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한 남성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피켓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아무 제지도, 아무 경고도 없이. 그게 너무 이상해서 근처에 있던 젊은 시민에게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 경찰이 왜 막지 않죠?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1인 시위는 합법이에요. 누구나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일본에서도 시위는 가능하지만 정부 비판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아무 제지 없이 하는 건 흔하지 않잖아요. 설마 정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인 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다시 한 무리의 시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하철 역사 입구에서 휠체어 이용자들과 시각장애인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
장애인도 시민이다. 그 구호가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경찰은 그 주변에서 질서만 유지하고 있었고 해산시키려는 기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 몇 명은 시위대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전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을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웠어요. 이거 외국인을 위한 연출 아니야? 쇼 아닐까? 계속 의심하면서도 눈앞의 광경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찍은 영상들을 다시 돌려보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진짜일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믿어온 게 거짓일까?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이 사회가 정말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직접 부딪혀 보자. 지하철을 타고 시민을 만나고 현장을 기록하자. 겉모습이 아닌 실체를 마주하기로요. 아직은 그게 제 생각을 얼마나 뒤흔들게 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전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되니까요. 아침 일찍부터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지하철과 대중교통시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마음먹었어요. 서울도 도쿄처럼 복잡한 도시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에선 비슷하거나 부족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달랐습니다. 서울 강남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입구에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그것도 눈에 잘 띄게 설치돼 있었어요. 안내 표지도 깔끔했고 진입로도 넓었습니다. 역사 안으로 들어가니 점자 블록이 선명하게 깔려 있었고 휠체어용 리프트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잘 돼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시설들이 단지 보여주기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휠체어를 탄 승객이 승강장으로 향하고 있었고 시각장애인 한 분은 흰 지팡이를 짚은 채 점자 블록을 따라 걷고 계셨습니다. 영무원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도와드렸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장면, 일본에서도 자주 보이지는 않는데. 지하철에 올라탔을 땐 또 다른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휠체어 이용자가 타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고 자리를 내어주더라고요. 인상적인 건 아무도 그것을 대단한 일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전 그냥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간에 영무원 한 분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이런 시설들 유지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는 거 아닌가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셨습니다. 비용이야 당연히 들죠. 그래도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회 아닐까요? 그 말이 너무 간단해서 더 충격이었어요. 그게 이 나라 사람들한텐 당연한 생각이라는 듯한 말투였거든요. 저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인터뷰를 해봤지만 이렇게 명료하게 사회의 기준을 말한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조금 찔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 솔직히 한국의 이런 시스템은 전부 보여주기용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점심 이후엔 서울 외곽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중심지 말고 변두리는 다르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웬걸 거기도 시설이 잘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지역 사람들도 장애인들에게 무척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오히려 도심보다 더 친절하다는 인상도 받았고요. 그러다 역 앞 골목길에서 작은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연대라는 시민단체였어요. 호기심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왔습니다. 혹시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직원 한 분이 바로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영어로 대화를 시작했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방문에 익숙한 듯 했어요. 저희는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아직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들도 있어서 시위도 하고 정부에 요구도 하죠. 정부 쪽 반응은 어떤가요? 반기지 않진 않나요?
그분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어요. 물론 불편해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멈추진 않아요. 이건 헌법에도 보장된 권리니까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저희 활동을 지지해줘요. 그게 진짜 힘이에요. 그 말을 듣고도 한참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활동을 하는 시민이 있다는 것 자체도 놀라웠지만 그들이 이렇게 당당하다는 게 더 놀라웠어요. 그리고 사회가 그걸 받아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만난 한 휠체어 이용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이 먼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사소한 인사 하나가 제 마음을 또 흔들었습니다. 뭐랄까, 존중이라는 단어가 실감나게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호텔방에 도착해서 켄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켄타, 오늘 진짜 신기한 하루였어. 우리가 방송에서 말하던 한국이랑 너무 다르더라. 켄타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선배, 설마 진짜 한국에 세뇌되신 건 아니죠? 본사에서 선배 기사 방향에 대해 좀 걱정하더라고요. 너무 부드러우면 곤란하잖아요. 걱정 마. 나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말할 뿐이야. 어떤 쪽으로든 왜곡하진 않을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환했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엔 분명히 어떤 질서와 존중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잘 정돈된 도시가 아니라 그 안에 흐르는 사람들의 자세 같은 게요. 전 그게 가장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내일은 한국의 방송국 MBC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과연 언론의 자유는 어떨까요? 전 점점 더 복잡한 기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MBC 본사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좀 긴장됐습니다. 여의도라는 말만 들어도 무게가 느껴지잖아요. 서울 정치와 언론의 중심이라는 곳. 저는 그냥 관광객인 척 투어 프로그램에 신청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체는 숨긴 채요. 투어는 스튜디오, 편집실, 뉴스룸까지 이어졌는데 그중 뉴스룸에서 멈춰섰습니다. 거기서 정말 제 고정관념이 산산이 깨졌어요. 기자들끼리 정부 정책을 두고 격하게 토론을 하고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강하게 비판했고 다른 누군가는 반론을 내놨고 또 다른 누군가는 양쪽 다 비판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눈치를 보지 않았고 그걸 말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그걸 보고만 있었습니다.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기자들이 어떤 주제로든 말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여긴 다양한 시각을 존중하는 곳이에요.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전 여기도 일본처럼 윗선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한복판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동료들이 그 의견에 반박하는 풍경. 이건 제가 처음 보는 언론의 모습이었어요. 투어가 끝날 무렵 한 젊은 기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일본 분이세요? 저도 일본 관련 기사 자주 써요. 네, 그냥 방송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선 정부 비판 기사도 씁니다. 압박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지켜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MBC에서 시스템보다 사람들의 태도에 감동했어요. 기자들이 정말로 스스로의 기준을 갖고 움직인다는 것, 그게 가장 놀라웠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창밖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완벽하지 않음을 고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못 봤던 진짜 힘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은 여성 안전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일본에서도 여성 안전 문제가 꾸준히 나오는 편인데 한국은 외국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 들어서자마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여성 경찰관이 아주 친절했어요. 여성 대상 범죄 대응 매뉴얼, 안심귀가 서비스, 긴급 신고 앱, 게다가
일본어 가이드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 실제로 다 작동하는 건가요? 네, 많이 이용돼요. 늦은 밤 귀가하는 분들이 안심하고 집에 갈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경찰관의 말이 전혀 홍보용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웠고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날 밤 안심귀가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앱을 다운받고 강남역 근처에서 호출했죠. 10분도 안 돼 경찰관이 도착했습니다. 다치바나 미유키 씨 맞으시죠? 어디까지 모실까요? 호텔까지요. 3블록 정도 거리예요. 걸어가면서 저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안전한 나라 아닌가요? 이런 서비스까지 필요한가요? 대부분은 안전하지만 심야 시간대나 인적이 드문 골목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책임지는 게 경찰의 역할이라 생각해요. 이건 단순히 범죄 예방이 아니라 심리적 보호까지 포함된 구조였습니다. 한국 사회가 약자에게 보여주는 태도, 전 그게 배려라고 느꼈어요. 일본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현실화되어 있진 않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켄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켄타, 오늘은 여성 안전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어. 진짜 인상 깊었어. 그냥 보도자료가 아니더라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선배, 요즘 말투가 좀 달라졌어요. 본사에서도 계속 피드백 오고 있어요. 좀 더 비판적인 시선이 필요하다고요. 알아. 나도 지금 흔들리는 거 알아. 근데 내가 본 걸 거짓말로 만들 수는 없잖아. 켄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선배가 지금 느끼는 그 혼란, 저도 이해해요. 그런데 방송은 단순한 개인 소감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알지. 근데 나 기자잖아. 진실을 외면하면 기자가 아니라 그냥 전달자일 뿐이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변한 걸까? 아니면 제가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내일은 발달장애 아동 교육 현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전 정말 예상 못했던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발달장애 아동 교육센터에 들어섰을 때 저는 기자가 아니라 그냥 어른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조용한 동네였고 그 센터는 겉보기엔 특별할 게 없었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발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정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왔습니다. 잠깐만 둘러봐도 될까요? 직원분이 반갑게 웃으셨어요. 어색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영어도 유창했고 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기지 않았어요. 한국의 특수교육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고 말했죠. 지금 음악 수업 중인데 같이 들어가실래요? 문을 열자 아이들의 연주 소리가 들렸어요. 피아노, 북, 실로폰 박자는 들쭉날쭉했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한 소녀가 조심스럽게 피아노를 누르고 있었어요. 음은 틀렸지만 그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웃지도 않고 장난도 없고 그저 음악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 아이는 자폐가 있어요. 예전엔 아무 소리도 안 냈는데 지금은 연주까지 해요. 직원의 말에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수업이 끝나자 그 소녀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외국 사람이에요? 제 피아노 어땠어요? 정말 멋졌어요. 진짜로. 그 아이가 고개를 숙이며 웃었고 저는 돌아서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망해서요. 근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제가 그동안 외면하고 살아온 수많은 현실들이 그 아이 얼굴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도 정부도 시민도 함께 바꾸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혼자 두지 않기 위해서요. 돌아가는 길에 한 아이가 그림 한 장을 건넸습니다. 연필로 그린 단순한 풍경화였는데 너무 따뜻했어요. 딱히 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려하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고마워요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못 걸었어요. 발이 떨어지질 않아서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켄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켄타, 오늘 많이 울었어. 교육센터에서 그냥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켄타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그거 방송에 그대로 말하면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 본사에서도 걱정해요. 알아. 근데 거짓말은 못하겠어. 그 아이 얼굴을 보고 나니까 더는 못 속이겠더라. 그날 밤 저는 취재 노트를 펴서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들. 장애인 권리, 여성 안전, 언론 자유, 교육, 복지, 그리고 사람들. 그걸 말하지 않으면 전 기자가 아니라 그냥 편집된 소리꾼이죠. 출국 전날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켄타에게 전화했습니다. 켄타, 내일 생방송이야. 난 내가 본 그대로 말할 거야. 선배. 그럼 진짜 방송국에서 버려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 기자는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 그거 하나 지키려고 시작한 일이잖아. 그리고 도쿄로 돌아와 생방송에 들어갔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가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건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거리엔 약자를 위한 배려가 있었고 시민들은 자유롭게 말했으며 언론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모든 걸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건 진실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그 순간 방송은 광고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제 발언은 실시간으로 퍼져나갔고 인터넷은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는 정직 처리됐고 며칠 후 공식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말을 했고 그걸 지켰으니까요. 지금은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다양한 나라를 돌며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제 책상 위엔 아직도 그날 받은 그림이 놓여 있어요. 색은 없지만 저한텐 가장 큰 색깔입니다. 그 그림은 매일 저한테 속삭입니다. 진실은 불편할 수 있지만 외면하면 더 큰 어둠이 온다. 그게 한국에서 제가 배운 가장 큰 진실이었습니다.